강아지 빌려달라는 이제 일이 생기고 가짜 강아지, 인형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동물은 죄가 없다. 아 그거예요? Hugh and Friends. 안녕하세요. 휴 애니 프렌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좀 지금의 상황하고 네. 밀접하죠. 네.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렵고 네. 힘들고 네.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불편함이 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죠. 그러게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 인간과 동물의 관계 한번 다시 출발점에 돌아가 생각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아마 주로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제 많은 정보를 주시는 얘기가 좀 주종을 이룰 것 같아요. 정보라기보다는 얘기거리를 좀 제가 잘 모르니까 나눠보자. 근데 모르니까. 다 아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얼마나 아는 얘기가 네. 많이 나오는지 네. 제가 체크해가면서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이야기 보따리를 좀 정말 이 코로나19가 기존의 다른 바이러스 청골에 비해서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쉽게 앞으로 우리 삶은 코로나 전과 후로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이건 쉬운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차피 다가올 미래를 좀 빨리 경험하는 거다 라고 멋있는 얘기를 했었어. 또 수업 시간에. 강의 멋있는 시간에. 척? 학생들이 잘 듣나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계속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거나 다른 생각도 해보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물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이제 이 코로나19의 원인으로 가장 유력하게 이제 지목되는 것이 중국의 우한 지역의 야생동물 시장이다. 그렇죠. 사람이 쓸데없이 가서 야생동물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퍼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실제 중국에서는 야생동물 시장을 규제하고 이제 근절하는 노력도 좀 생기고 있어요. 저는 이제 딱 가만 보니까 이쪽에 항상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 동물과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항상 나의 가장 큰 질문은, 인간이 정말 만물의 영장인가? 인간이 얼마나 우월한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다가 도전을 해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여실하게 드러났잖아요.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인류가 쩔쩔매고 있고,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위기되는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인간이 그동안 교만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지구상에서 가장 종류가 많은, 숫자가 많은 동물이 뭘까요? 동물? 뭐 바이러스까지 포함된 거예요? 바이러스는 뺍시다. 네. 동물? 네. 글쎄요. 쥐? 곤충이야, 곤충. 곤충. 뭐 마지막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바퀴벌레다. 바퀴벌레, 개미,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개미를 다 합하면 그 무게와 지구상에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깝죽거리는 인간의 무게랑 어느 게 더 많을까? 사람이 더 많지 비슷하다는 않을까요? 거예요. 비슷할 정도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숫자를 따지니까 조, 경 막 해 나오잖아요. 뭐 이런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의 세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숫자 단위로 하면은. 그러니까 지구의 주인이자 지배자라고 하지만, 개미 입장에서 보면은 웃기지 않는 거지. 이 지구에 더 오래 살았고 앞으로도 오래 삼을 종이 곤충일 수 있고, 숫자로 보나 무게로 훨씬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 사실 이번에 바이러스로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하여튼 그래서 야생동물과의 좀 거리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게 웻마켓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아시아에서 많이 거래되는 야생동물 직거래. 웻마켓이라 그래. 왜? 피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축축한 물이 흐르고 있고,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또 얼음을 쟁겨놓기 때문에 웻마켓이라고 하는데, 웻마켓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코로나19를 인간이 이제 경험하면서 막 무서워하고 생활이 바뀌면서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많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제. 언론에서 봤을 거예요. 첫 번째는 우한 지역에 봉쇄령이 생기니까, 춘절인가 어디 떠났다가 못 들어오는 거지, 자기 집에. 우리 집에 고양이 3마리가 있는데,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 얘네들이 이제 굶고 있는 거지, 자기 주인 기다리면서. 우리 집에 어디 동 어디 몇 호인데 고양이 3마리가 있는데 비밀번호가 뭐니까 들어가서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SNS 타고. 네, 이 생각을 내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러면 우한 지역에 있던 반려동물들도 고립돼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겠구나.
더군다나 인간에 대한 물자 보급도 상당히 그러니까, 어려웠는데 이 문제는 내가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나만 생각했네. 사실 위기 타임 잘못 나만 생각하기 쉽지. 김 교수가 강의 갔다가 서울 딱 들어오는데 서울에 봉선이 내린 거야. 그래서 그럼 난 아이즈와 그럴 텐데. 집에 누가 집에 안 가도 되잖아. 방송 나간다 이 집에. Who any friends? 이게 이제 SNS 타고 나가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그 지역에 있는 동물보호 활동가들 또 뭐 외국의 기관들이 같이 협업해서 뭐 돕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반려동물이 사람한테 이제 그 코로나19를 옮길 수 있다는 이제 헛소문, 가짜 뉴스가 돌면서 이를 버리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막 관리가 얘네들을 다 죽여라, 길거리에 걔들 다 죽여라 하기도 하고 아파트에서 고층 아파트 던져서 죽이게 하는 뭐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재난이 닥쳤을 때 또 동물의 위치도 굉장히 이게 위협받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 9/11, 9.11 테러가 있을 때 뉴욕에 있었어요.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뭐 구조 활동하고 수습할 때쯤에 신기한 뉴스를 본 거야. 뉴스에서 사람들이 그 빈 아파트 문 뚫어다니면서 사람 확인하는 건데 뭘 광고하냐면 이 아파트에 평소에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사람이 며칠 안 보이는 집이 있으면 연락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서로 이웃이 인사 안 해요. 뉴욕에서 괜히 옆집 사람한테 헤이했다가 뭐 이상한 사람 소리 듣거든. 근데 누가 누군지는 알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그 테러의 희생자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그 집에는 강아지 혼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뭐 문을 따고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그때 있었어. 그래서 야, 이 정도가 됐구나 그랬는데 그게 똑같이 우한에 벌어진 거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러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갑자기 막 코로나19 환자들이 막 늘어날 때잖아. 막 격리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막 어디 환자 나타나면 다 그냥 뭐 폐쇄하고 그럴 때인데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감염에 대해서 격리가 되면은 내가 못 나가는데 그 잔디 병원을 어떻게 데리고 다니지? 혹시나 잔디가 가는 병원이 감염자가 다녀가서 그 병원을 문 닫으면 선생님도 못 들어오고 약도 못하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다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 산불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을 때 재난 이제 대피를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산불, 지진 이럴 때 이 반려동물과 같이 갈 수 있는 재난 대피 시스템이 돼 있어요. 우리는 아직 안 돼 있어. 제가 계속 하자고 하는데 계속 그 사람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동물까지 하겠냐고 좀 자꾸 행안부에서 반대를 해요. 반려동물과 같이 대피하거나 격리되거나 또 감염됐을 때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 매뉴얼이 지금 없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일 먼저 들었던 게 조금 전에 내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 당하면 초롱이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 안전이냐 아니면 인권이냐 이런 등등의 논란이 그렇지. 여전히 있잖아요.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미개한 논쟁일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무의식적으로 인권? 이런 거 생각 없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음으로써 감염되었을 때 모르고 남에게 전파할까 두려워서 미안해서 사실 이 심리는 인권의 의식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지.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김 교수님 얘기하는 것처럼 감염이 돼가지고 우리 초롱이를 이렇게 케어할 수 없게 된다면 이거는 훨씬 더 진일보한 일종의 생각이라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우한에서 이 동물들이 집에 갇혀 있을까봐 그걸 구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이 있었고 솔직히 좀 놀랬어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뭐 차에도 보면 우리 아이 뭐 저기 아이가 타고 있어요 막 그러잖아. 그것도 좀 뭐가 좀 잘못 왜곡된 건데 그 우리 집에는 뭐 고양이 2마리, 강아지 1마리 있으면 써붙이는 게 있어. 이 재난시나 이럴 때 못 들어가면 구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지나가던 미국은 레드크로스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레드크로스가 재난 때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런 사인이 있으면 가서 구하는 거지. 그렇게 돼 있기도 한데 하여튼 평상시에 재난시에 그 사람도 대피가 중요하지만 반려동물도 대피할 수 있는 대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중요해요. 사람 살기도 힘든데 사람 대피하기도 힘든데 무슨 동물까지 신경 쓰냐는데 반려동물의 대피까지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나 같아도 얘를 두고 대피를 안 한단 말이지. 절대 안 해. 같이 죽으면 같이 죽었지. 두 번째 반려동물까지 신경 쓰는 재난 대피 상황이면 사람은 더 안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과 같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독거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반려동물 자체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카트리나 홍수 이후에
그 반려동물 대피법이 생겼고 일본도 지진 이후에 생겼는데 우리는 지금 지진과 산불을 겪고도 동물단체에서 계속 주장을 하는데도 정말 씨알도 안 먹히고 있어요. 그런 상태라서 반려동물도 같이 포함하는 재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스스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반려동물 재난 키트라는 것도 있어요. 그 재난 대피 가방 같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반려동물의 그 등록 카드와 상비 약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방역 당국자나 정부에서는 사람도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유럽의 상당수의 국가에서 인공호흡기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인공호흡기를 주지 마라 라는 방식의 말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 발언을 지금 얘기하신 것 만약에 반려동물들까지 포함하고 고려하는 재난에 관한 매뉴얼이 있었다면 과연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그렇지. 생기지 않을 수 있겠구나. 제가 바라던 리액션입니다. 이게 네. 답입니다. 바로 이게 네, 그러니까 네. 반려동물 자체가 목적이지만 네. 사실은 생명에 대한 어떤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지만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다 보면은 결국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그리고 이런 걸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비축을 하고 하는 것이 왜 아까운 일이 되어야 할까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그렇죠, 되겠구나 아니죠.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랬나요? 이제 한 곡지 지났어. 할 네. 얘기 많아 오늘. 빨리 근데 나가야 돼. 지금 우리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좀 더 해. 그렇네 이거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얘기하셨어야지. 그 애니 프렌즈. 자,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재난으로 볼 때 또 어떤 뭐 교훈이라까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볼 거리가 있냐면 재난이 생기면 가장 힘든 건 그 사회 약자다.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노인 또 노숙자들, 장애인들이 뭐 마스크 사러 가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또 이면에 동물이 있는 거야. 지금 무슨 일이 생겼냐면 독일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데 독일이 동물 잘한 나라인데 동물원에 사람이 안 오니까 수익이 없어가지고 동물이 굶으니까 애들 안락사 시킨다고. 독일에서.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부산에 동물원이 지금 없어지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 문을 닫으면 되지만 동물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큰일 났어요. 그 다음에 유기견 센터에 유기견이 늘어나. 또 하나는 유기견 센터에 사람이 와서 돌봐주고 입양돼야 되는데 사람이 못 오니까 유기견 센터가 그냥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굶거나 입양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재난이 생겼을 때 항상 더 고통받는 건 약자고 그 뒤에는 동물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한편 재밌는 게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건 유튜브 지금 돌아다녀요. 못 나가게 하니까 아파트에서 못 나가요. 근데 강아지는 산책을 해야 돼요. 어떤 강아지는 또 나가야만 응가라는 애들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못 나가면. 네?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못 나가면 방법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 응가 안 하면? 뭐 집에서 하게 해야지. 그 반려인이 아파트 위에서 줄을 매달아가지고 끌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산책하게 안 되면 이렇게 끌어올렸어. 그 줄로 얘가 목이 올라가는 거야. 뭐 몸을 통해서 이렇게 묶었겠죠. 그 애니 프렌즈. 유럽은 반대로 그 집안에만 있어야 되고 꼭 나가야 될 때는 뭐 약 사러 갈 때, 생피부 사러 갈 때, 재택근무가 어려울 때 조건 외에는 못 나가게 해서 나가면 벌금을 매기는데 강아지 산책시킬 때는 허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냐면은 맞아요. 강아지 빌려달라는 이제 일이 저도 생기고 그거 봤어요. 또 하나는 스페인인데 가짜 강아지, 인형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다가 벌금을 맞은 사람도 있고 버리는 나라도 있고 강아지 산책이 예외가 되는 나라도 있고 반려동물과 사람의 관계가 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도 유기가 늘어나고 있고 뭐. 또 한편으로는 또 집에만 있고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반려동물 판매가 또 급격히 늘었대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좀 슬픈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보진탕 판매가 늘었대요. 이 면역을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반대로 중국에서는 지금 개식용을 이제 철폐하는 분위기로 확 가고 있어요. 이번에 야생동물 그 식용을 규제하면서 먹어도 되는 품목과 안 먹어도 되는 못 먹는 품목을 했는데 물론 먹어도 되는 품목이 이상한 것도 아직 있어요. 근데 거기 개가 아직 빠졌어요. 중국은. 근데 우리는 개식용을 없애자고 계속 노력해왔는데 코로나19가 터지니까 개식용이 늘었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사람과 동물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있고 또 마사회에서 말이 굶는다는 거. 마사회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 굶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네.
인간으로 하여금 한 단계 네. 또 밑바닥까지 들여다보게 만들므로써 정신적인 차원에서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네. 진화를 시키는 그래서 건지. 하나만 더 얘기할게. 또 여기 긴 얘기 짧게 하면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혐오와 배제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인종을 비하하거나 인종을 뭐 차별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뭐가 제일 걱정될 것 같아? 내가 건강한 거 빼고는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거나 미워할 게 걱정되지 않겠어? 그쵸? 네. 근데 난 내가 죄가 있나? 없죠. 없죠. 그러니까 박쥐는 죄가 없어. 쥐는 죄가 있을까? 없죠. 쥐는 죄가 없어. 쥐는 그냥 바이러스의 숙주일 뿐인 거야. 근데 우리는 쥐를 미워하지. 쥐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혐오와 배제가 여기서 오는 것 같아요. 내가 감기가 걸릴 수 있어. 근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잖아. 감기가 안 걸리게 하고 좀 평상시 위생 관리를 하고 뭐 보건이나 그 위생 체계를 잘 갖추는 게 중요하지. 걸렸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그 죄악시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건데 우리가 인류가 그래왔죠. 흑사병 때부터. 그것이 혐오와 배제의 어떤 연속선인 것 같아서 이번 코로나19를 볼 때 그 어떤 특정 인종을 비하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걸 하지 말자고 하는 것처럼 동물을 보는 눈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얘기하지만 더 얘기하면 물리적 거리두기인데 그게 동물과의 거리두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왜 잘 사는 야생에 들어가서 잡아먹고 또 뭐 숲은 보존하지만 계속 밀렵해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동물과 지켜야 될 거리를 우리가 너무 쳐들어간 거죠. 그 코로나19로 우리가 뭐 지구도 훨씬 뭐 대기도 밝아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거리두기 문제는 진짜 단순하게 물리적 거리두기뿐만이 아니라 평소의 인간 관계에 대해서까지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의 출발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네.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있다. 신이 계시다면 아니면 어떤 지구가 뭔가를 안다면 우리한테 주는 마지막 경고인 것 같아요. 진짜. 자, 보다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로 네. 이 사태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뭐 그렇게밖에 할 말이 아, 없겠네요. 그거를 내가 써왔어 오늘. 자, 그러면 그걸 마지막 멘트로. 마지막 멘트로. 결국 인간의 삶과 죽음은 비인간 동물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멋있지. 또 있어 또. 아, 그 한 문장을 뭘 저기 꼭 읽어야 돼.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아, 자, 마지막 멘트. 또 있어. 더 멋있는 말. 더 멋있지 않으면 끝날 거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동물은 죄가 없다. 아, 그거예요? 나도 들었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